오늘은 제가 우리나라 동남권이라면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울산, 그리고 경주, 포항까지 그 일대를 동남권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일본이 지금 머지않아서 지진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화산 폭발, 그로 인해서 쓰나미도 발생할 수 있다는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또 댓글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실 풍수 지리적으로 기온적으로 지금 구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구운이 2024년인데 실제 그거보다는 조금 1, 2년, 2, 3년 먼저 서서히 운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풍수적으로 구운이 왔을 때하고 우리나라 그 남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실제로 또 동남권, 특히 부산, 울산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한번 예측이라고 할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약간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물론 제가 하는 말이 100% 맞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 역시 나름대로 연구하고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일본이 머지않아서 대지진이나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쓰나미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풍수지리적으로, 또한 일본이 지진이라든지 그런 게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풍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유튜브 영상도 보시고,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신 걸 가지고 저한테 그분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말씀해서 저한테 상담도 하시던데, 사실 이 풍수라는 것은 어떤 분은 미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신이라고 하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미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미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면 사람들이 사주팔자 또 점 이런 걸 가지고 미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사주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예견하는 거, 아니면 어디 점 보러 간다, 이건 미신이라고 사람에 따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것도 사주 명리학 자체도 통계학이지만 이 풍수는 미신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런 걸 믿느냐, 풍수지리가 오히려 더 과학적이고, 실제로 일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홍콩, 대만 이런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명한 대학에서 이 풍수지리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요. 또 실리콘밸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이 풍수에 관계된 책상 배치라든지 사무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응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백악관의 그 사무실 인테리어라든지 집무실 위치 이런 거를 풍수를 고려해서 실제로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풍수는 미신이 절대로 아니고요. 풍수는 오히려 과학입니다. 과학. 풍수가 무슨 과학인가? 또 모르시는 분, 하긴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심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오늘 조금 내용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풍수가 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제가 동남권 부산이라든지 김해, 울산, 포항 이쪽에 관계된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면 왜 그런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좀 길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이 다른 영상에 비해서 좀 길 수 있지만 잘 참고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풍수는 과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풍수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그 국토지리 저도 배웠었는데요. 그 국토지리를 좀 많이 관심 있게 공부하신 분은 잘 아실 텐데, 저 역시도 학교 다닐 때부터 역사라든지 지리에 상당히 제가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사실 지리라든지 역사는 굉장히 좋게 나오고 그랬는데, 이 풍수 지리는 과학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풍수를 알려고 하면 그 전에 잠시 말씀드리면, 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풍수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너무 이 지엽적인 부분, 작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풍수 인테리어는 어떤 식으로 하고, 또 집안의
화분은 어떻게 놓고 또 침대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주방에 위치 냉장고하고 같이 가스레인지 붙여놓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현관문에 뭐 어떻게 하라 이런 식으로 너무 이 인테리어 지엽적인 부분에 말씀드리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풍수 인테리어 이거 관계되면 전체 풍수의 비중을 둔다 그러면 약 10% 많아야 2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테리어 하나 바꾼다 해서 크게 삶이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뭐 잠자는 방향 머리 이렇게 조금 바꾸면 물론 잠은 숙면 좀 취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한다고 크게 인생이 다 바뀌고 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 어떤 그 우리가 이제 국세라고 하는데 어디에 사느냐 어떤 지형이나 위치 이런 쪽에 사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아무리 내가 향이 좋고 집안의 모든 풍수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집의 인테리어서부터 모두 골고루 다 갖춰서 집을 졌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위치가 나쁘다든지 매립지 위에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산 골짜기 계곡에다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산 능성에다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갯벌 위에 집을 짓는다든지 이건 다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 아무리 집안의 풍수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위치가 나쁘기 때문에 아무리 뭐 방향이라든지 문주조를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좋은 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 어느 위치에 사느냐 그리고 어느 지형을 갖고 있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국세라고 합니다. 국세. 이 국세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형태를 갖고 어떤 세력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풍수의 국세는 그럼 지형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냐 그 전에 왜 이런 게 중요한지 약간의 이 천문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천문학에는 별자리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지는 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주, 우리 은하계에 보면 우리 은하에는 별이 대략 몇 개인지 아십니까? 뭐 다 세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과학자마다 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3천억 개에서 약 많게는 5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에서도 태양계에는 별이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수, 금, 그리고 지구가 있고요. 그 옆에 그 다음에 목성, 해왕성까지 해서 이 8개의 별이 있는데 이 지구한테 어떠한 이 별들이 위치를 어떻게 썼을 때 영향을 다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구가 있다고 하면 여기 이제 멀게 태양이 있겠죠.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옆에 수성, 금성 있죠. 금성 있고 수성 다음에 금성이죠. 그 다음에 화성, 그 다음에 목성, 토성. 물론 천왕성, 해왕성까지는 실제로 지구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특히 목성이 지구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토성도 영향을 미치는데 목성은 공전 주기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2년입니다. 12년. 그러면 토성은 어느 정도냐? 대략 30년입니다. 30년. 그렇다고 하면 이 행성들이 태양 주위로 해서 공전을 하게 되는데 이 공전을 하면서 이 수금지와 목토 물론 천해명까지 하면 되겠지만 천해까지는 빼고 토성까지 해서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일렬로 쓰느냐 아니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 어느 주위를 도느냐에 따라서 이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 지구에는 지구에 위성이 있죠. 위성이 뭡니까? 달이죠, 달. 달 같은 경우는 지구의 위성으로서도 만약에 달이 지구의 위성이 아니었다고 하면 오늘날 같은 지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위성인 달이 지구의 인력과 지구의 중력에 따라서 지구 주위를 돌면서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수간만의 차 아시죠? 밀물과 썰물 그것을 달의 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의 월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향까지 미칩니다. 물론 이 금성이라든지 수성 같은 경우는 지구보다 좀 작지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지구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건 일단 태양이고 그리고 목성이고 그 다음에 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달입니다. 그래서 금음달이 뜨느냐 보름달이 뜨느냐, 보름달이라는 것은 밝기는 하지만 음기가 가장 충만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구의 나이가 혹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우리의 일반적인 우주의 나이는 150억 년이라고 합니다. 태양은 143억 년, 그리고 지구는 46억 년, 그리고 이게 다 억입니다. 달은 45억 년. 그러면 실제로 이 지구만 놓고 봤을 때 46억 년 동안 지구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처음에는 뭐 불덩어리였다가 또 빙하기가 와서 막 몇백만 년 동안 굉장히 또 그 대빙하기가 왔다가 또 한 200만 년 동안은 대장마가 일어나 가지고 엄청나게 200만 년 동안 우기 형성돼 갖고 지구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화산 폭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행성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구가 46억 년 동안 무려 5번 정도의 대멸종기가 있었습니다. 대멸종. 이 얘기는 뭐냐면 지구에 현재 우리 같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생물 이런 게 과거에 있었는데 그 멸종을 해서 다시 또 몇천만 년이 지나고 다시 또 지구의 지각 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서 멸종기를 거쳐서 현재 우리 현생 인류가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현생 인류도 뭐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겠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 베이징 원인서부터 해서 호모 사피엔스까지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신석기 시대를 거쳐가지고 청동기 철기 시대 거쳐가지고 지금 현생 인류의 역사를 가진 건 불과 한 1만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만 년. 자, 이 1만 년이라는 게 얼마나 짧은 시간이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46억 원인 돈을 갖고 있는데 10,000원짜리 달랑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46억 년하고 1만 년이 그 개념이 오시죠. 나 주머니에 달랑 10,000원짜리 하나 있는데 내가 아는 친구는 46억의 재산이.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주머니 달랑 10,000원 있는데 46억 있는 친구하고 있으면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위축이 되고 부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지구에 이 청동기 신석기 거쳐갖고 문명이 발달된 거는 불과 1만 년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라든지 중국 역사 문명의 시작은 불과 5,000년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고조선 시대부터니까 5,000년을 보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제 삼국시대부터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불과 2,000년밖에 안 됐습니다. 2,000년. 그러면 10,000원도 아니고 46억에 비하면 겨우 2,000원 주머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멸종기가 5번 정도가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공룡이 약 6,500만 년 정도의 공룡이 멸망을 하는데 그때 물론 뭐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서 그거로 인해서 순식간에 멸종됐다고 이렇게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도 짧은 시간 우리한테 굉장히 가까운 적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BC라고 하죠. 기원전 약 7만 4천 년 정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도네시아 뭐 다 아시죠? 이 인도네시아의 토바라는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토바 화산 폭발. 화산이 폭발을 해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이게 진도로 따진다고 하면 거의 뭐 그 화산 폭발 지수 M을 나타내는데 이게 마그니튜드라고 합니다.
이게 1에서부터 8까지 있는데 거의 8에 가까운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가스라든지 이런 게 분출되고 이산화황이라든지 아황산 가스가 분출되고 또 화쇄류 또 그 거대한 화산재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7만 4천 년도에 태양을 다 가려가지고 농작물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거의 뭐 몇 년 동안 6년에서 뭐 10년 얘기도 나오던데 태양빛을 다 가려서 이때 인류가 거의 또 멸종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남아서 살아있는 인구의 수가 불과 1만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네시아 토바 화산이 폭발하면서 모든 인류가 멸종될 정도의 거대한 폭발이 있었는데요. 자, 풍수지리, 과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리는 내가 위치를 어디에 사느냐, 이런 영향, 화산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인테리어 잘 해놓고 잘 꾸며놓고 한다 그래도 순식간에 그냥 다 휩쓸려 가기 때문에 인간은 어찌 할 수 없이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생 인류와 전 세계 인구가 약 77억이라고 하는데요. 이 77억은 1만 명에서 난 겁니다. 1만 명. 그러다 보니까 거의 조상님들이 뭐 물론 아프리카 사람하고 뭐 백인하고 피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조상이 되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조상은 불과 1만 명밖에 안 된 사람이 전 세계 77억 명이나 늘어났다. 따지고 보면 유럽 사람이라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라든지 다 우리의 같은 한 조상을 갖고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부산하고 우리나라 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지금부터 특히 우리나라 동남 해안 지방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이 풍수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땅의 형세나 지세를 보는 현기론이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어떤 시간성,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공간적인 거는 잘 알겠지만 시간성은 그럼 어떻게 변하냐? 사람은 60년마다 갑자가 변합니다. 그래서 회갑이라고 하죠. 그래서 60갑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토성과 목성이 태양 한 바퀴를 도는데 토성은 30년 주기고 목성은 12년 주기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가 최소 공배수가 나오려고 그러면 60년입니다. 60. 그렇기 때문에 60갑자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의 운은 1년 단위로 해서 60번에서 다시 한 바퀴를 돕니다. 하지만 이 땅, 지구의 기운은 땅은 20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20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서 9번을 바뀌고 결국은 180년이 바뀌는데, 이 사람은 상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에서 3번을 바뀌는데 큰 틀에서 역시 60년마다 3번의 큰 틀에 바뀌기 때문에 180년이 되고요. 사람의 일반 대운은 대운이라고 하죠. 이거는 10년마다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12번, 12계절 해서 12달이 있죠. 그래서 이 1년 4계절 해가지고 12번을 바뀌게 되고요. 땅은 20년마다 해서 9번이 바뀌어서 결국 180년. 따지고 보면 둘 다 상원, 중원, 하원, 갑자 따지고 보면 똑같이 180년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게 20년 죄송합니다. (20년마다) 바뀐다고 했는데 이 9번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걸 또 뭐 복잡하게 설명하면 하도 낙서부터 주역에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 다 빼고요. 방향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향이 사방팔방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구궁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9번이 바뀌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가장 가운데 이 가운데를 중궁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5가 들어가고요. 7, 1, 2, 3, 4 이런 식으로
구성이 형성됩니다. 이건 현공풍수나 아니면 구성학이라든지 아니면 김은둔갑에서 다 이 구궁도를 쓰는데요. 실제로 이 가운데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9번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 구가 있죠. 현재 따지고 본다면 방향으로 따진다고 하면 여기는 건방이라고 해서 여기는 북서쪽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는 태방 해서 서쪽을 나타내고요. 여기는 간방이라 해서 북쪽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긴 간방이라고 해서 북동쪽을 나타내고요. 여기는 진방이라고 해서 동쪽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남동쪽 손방, 이는 곤방 해서 남서쪽을 나타내고요. 여기는 남쪽을 나타냅니다. 화방이라 그래서 니방이라고도 하고요. 화방.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쪽이 북쪽이 되고요. 이쪽이 남쪽이 되고 이쪽이 동쪽이 됩니다. 동쪽이 되고 이쪽이 서쪽이 됩니다. 그러면 이 9번이 이 주기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지금은 현재 팔운이 와 있습니다. 팔운이라는 것은 2004년부터 23년까지고요. 이제 앞으로 구운으로 바뀔 겁니다. 구운이 오면 2024년부터 43년까지 구운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냐? 이쪽이 아까 북동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북동. 자, 그러면 이 북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화살표 방향으로 딱 이렇게 그으면 이쪽이 남서쪽입니다. 남서쪽. 미곤신 방향이라고 하고 이쪽은 축간인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북동쪽을 높은 지대로 하고 남서쪽에 낮은 지대나 하천, 강, 바다가 있으면 현재로서는 위치를 굉장히 잘 잡은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왕산왕양 상산하수 이렇게 풍수에서 또 따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축자 미양이라고도 하고요. 이 간방에서 곤방을 바라보는 남서쪽을 바라보는 게 현재 왕기를 받아갖고 국세로서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도 올려놨지만 풍수에서 다른 분들이 지금 남서쪽을 바라보고 향이 있으면 안 좋다 그러는데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재 팔운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이 됩니다. 현재 팔운에서는 이 북동쪽을 등지고 남서쪽을 바라보면서 남서쪽이 낮아야 되고 향을 그쪽으로 바라봐야 왕기를 받는다. 그러면 구운에는 어떻게 되냐? 이 구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이 남쪽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쪽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이쪽에 북쪽에 하천이라든지 아니면 강 아니면 바다 아니면 낮은 지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저, 후군이, 배산, 임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쪽이 남쪽이 배산이 돼야 되고 이 북쪽이 임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남쪽이 낮아야 되고 남쪽이 높아야 되고 북쪽이 낮아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전저, 후군데 그렇게 따지면 남저, 후고가 아니라 남이 높고 남고 그리고 북은 저가 돼야 됩니다. 남고 북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이사를 가신다고 하면 이 향의 위치 이런 걸 보면 이제 운이 바뀌니까 이제는 내가 남쪽에 조금 높은 지대로 해서 북쪽을 좀 낮은 지대로 하고 하천이라든지 도로가 있다든지 지대가 낮으면 좋겠구나. 이걸 꼭 명심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들었죠. 구운이 오면 그렇게 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부산이라든지 울산 남동쪽에는 구운에 오면 반대로 됩니다. 반대로. 이제부터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도를 한반도 지도를 딱 그리면 그림은 제가 잘 그리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기 이제 포항이라고 하면 여기가 포항이고요. 포항 호미곶이라고도 하죠. 여기가 부산입니다. 그리고 옆에 울산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김해가 있고 이쪽으로 해서 포항 요 전에 이제 경주가 있죠. 그런데 남북한을 이렇게 딱 중심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백두산 자락에서 마천년 산맥을 따라서
이쪽은 이제 길주 명천 지구대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함경산맥 따라가지고 이렇게 태백산맥으로 이렇게 산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또 낙림산맥이 이렇게 오죠. 그러면서 이 태백산맥 따라서 소백산맥, 노령산맥 이렇게 되고, 이쪽은 차령산맥, 이제 광주산맥, 이런 식으로 해서 광주산맥 위에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 학교 다닐 때 무슨 산맥지도 뭐 공부하신 분은 대략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을, 여기가 북쪽이죠? 여기가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인데, 잘 보세요. 구운에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북쪽이 낮아야 되고 남쪽이 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여기 남쪽이라면 남쪽이 산이 있고 북쪽을 향해서 이 강이라든지 하천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쪽 남해안 따라서 이쪽은 어떻습니까? 남쪽에 바다, 물이 있죠. 그리고 위쪽이 높아요. 그러니까 반대국을 먹게 됩니다. 반대국. 이렇게 되면 풍수의 기운을, 원래 이쪽이 좀 높고 이쪽이 낮아야 되는데 반대로 이쪽에 물이 있고 남쪽이 낮아버리고 북쪽이 높게 돼서 반대국을 먹기 때문에 풍수의 기운적으로 봤을 때 이쪽이 앞으로도 점점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첫 번째 풍수의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좀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또 뭔 심각한 게 있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된 겁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쓰나미라든지 지진,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영상에도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해서 그 남아메리카, 칠레 그쪽 쭉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멕시코, 그리고 캘리포니아, LA, 샌프란시스코 이쪽 중심으로 해서 산안드레아스 이런 거는 뭐 몰라도 됩니다. 단층이 있습니다. 여길 중심으로 해서 다시 알래스카를 따라가지고 일본의 홋카이도 그 중심으로 따라가지고 일본의 남부 큐슈, 대만 이런 형태로 해서 쭉 따라가지고 필리핀까지 화산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본은 4개의 화산판, 지진 그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4가지가 얹혀져 있는 곳에 일본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로서는 방파제 역할도 해주고요. 따지고 보면 일본이 굉장히 아시아 지역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불쌍한 나라입니다.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불행한 땅 위에 서 있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불쌍한데, 여기서 일본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중요한데요. 그 전에 제가 이 환태평양 그 지구대, 조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1906년도에 대지진이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일본이 1923년에 역시 동경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78년도에 홍성에서 규모 5, 마그니튜드 아까 M,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1994년도 너무나도 유명한 LA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발생하고 바로 1년 된 1995년 1월 달에 역시 날짜까지 똑같은 날에 일본의 고베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즉, 이 환태평양 조산대를 따라서 거대한 지진들이 계속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2011년이죠. 2011년 너무나도 유명한 일본의 동북부 지역에, 여기 후쿠시마죠.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데 여기서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이때는 지진 지수가 8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었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영상도 많이 봤고
워낙 저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실제로 이 동북지역, 우리나라 따지면 이쪽이 동북지역인데 여기가 동북지역입니다. 이 동북지역인데 실제로 일본이 그걸 막아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해안에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은 보시면 주기적으로 거대한 지진이나 화산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일본 그 대지진이 발생한 지 올해 2020년이면 이제 10년째가 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일본은 10년에서 15년 사이마다 역사적으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에서 만약에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나서 폭발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이 남해안, 특히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아니면 포항 이런 쪽에 쓰나미라든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2016년 울산하고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고 2017년에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규모가 지진 규모로 거의 5.0에서 5.8까지 났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바닷가 근처에서 났기 때문에 크게 이 정도로 해서 엄청난 피해는 없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 포항이나 울산, 부산 쪽에 도시 직하 지진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산이라든지 김해, 울산, 포항 이쪽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러 개의 단층이 지나갑니다. 양산 단층서부터 해서 여기서는 또 울산 단층, 양산 단층이 지나갑니다. 이건 뭐냐면 이 여러 개의 단층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 동남쪽 꼬리 부분이죠. 우리 한반도에 이쪽 지형이 굉장히 활성화된 단층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시마라고 하죠. 대마도. 이 부산 밑으로 해서 스시마, 대마도가 있는데 이 대마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본토에서 이쪽으로 해서 또 무엇이 지나가냐면 이렇게 동해안 쪽으로 따라가지고 고토, 스시마, 활단층이 지나갑니다. 즉, 이 부산이라든지 울산, 포항 이쪽은 현재 양산 단층이라든지 여러 개의 단층이 지나가면서 이 고토 스시마 단층의 가운데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쪽에서 지진이라든지 다시 쓰나미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쪽에 이제 양양 쪽에서 7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었고요. 또 울산 1660년대인가요? 64년인가? 이쪽에도 또한 울산에서 규모 7이 넘는 대지진이 실제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게 조선왕조실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이쪽 동남권 쪽으로는 두 가지, 아까 구운에 오면 운 쪽으로 쇠퇴하는 기운이 오고, 또 한 가지는 지리적으로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때문에 쓰나미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뭐 저 개인적으로 그쪽에 살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너는 살지도 않으면서 왜 거기를 헐뜯냐, 아니면 왜 불안감 조성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는 풍수지리와 과학적으로 또 지진, 왜냐하면 풍수지리와 지진, 이 지진이나 산사태 그리고 화산 폭발 이런 거는 다 풍수지리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 풍수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지엽적으로 산이 어떻게 생겼고 위치는 어떻게 됐고 뭐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작은 쪽에 너무 많이 그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그쪽만 말씀드려서 그런데 좀 더 크게 본다고 하면 아까 우주적인 기운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지구의 역사 너무 좀 짧게 말씀드려가지고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쪽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 일 발생 안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지진은 계속 일어났고 화산이나 쓰나미 이런 거는 계속해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 지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지구과학 뭐 학교 다닐 때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지구는 처음에는 지금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구의 이 지름이 13,000km입니다. 13,000km라는 것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구 한 바퀴 도는데 4만 km죠. 4만 km인데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어느 정도냐면 이게 태양인데 태양이 좀 작게 그래서 그런데 1억 5천만 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하고 태양. 이거를 AU라고 합니다. 1AU.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AU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지구가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지구가 이거의 약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작았고요. 이 작은 것들이 태양 주위를 막 돌다가 여러 개가 서로의 중력에 의해서 부딪히고 또 여기서 왔던 게 부딪히고 이래서 지구가 굉장히 현재만큼 커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부딪힐 때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부딪히면서 거의 죽처럼 불덩어리가 돼서 서로 부딪히고 늘어졌다가 파편들은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그 파편 조각들이 이제 지구가 계속 부딪히면서 이 정도 커졌고 그 파편 조각들이 다시 조금씩 모여갖고 이 달이 된 겁니다. 달. 그래서 지구하고 달하고는 그 이제 암석 행성이라고 하는데 거의 지질이라든지 그런 게 지구와 달은 비슷합니다. 물론 뭐 위성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구 속에는 지각들이 부딪히고 깨지면서 지각이 형성이 돼 갖고 굉장히 많은 우리 대륙에 지각판이 있습니다. 옛날엔 이 지구는 하나의 대륙이었습니다. 그게 또 지각 변동에 의해서 흩어졌다 뭉쳤다 다시 갈라지고 현재의 형태를 이루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거대한 불덩어리 마그마 이런 게 멘틀이라고 하죠. 들어가서 지구 중심부에는 거대한 핵을 형성하면서 뜨거운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판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똑같이 딱 맞물린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게 움직이면서 지진이 발생하고 그 마그마층이 형성되면서 마그마가 땅 위로 뚫고 오면서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바로 여기가 또 뭐라고 하면 여기는 길주명천 지구대라고 그랬죠. 여기 또 형산강 지구대라고 합니다. 지구대라는 건 뭐냐면 양쪽에 서로 다른 층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계곡을 형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형산강 지구대라고 하는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울산, 부산, 이쪽 포항, 경주. 그래서 지금 시발점이 2016년서부터 해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머지않아 또 올 가능성이 크다. 두 가지, 일본이 화산 폭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지진이 발생한다든지 일본 해저에서 그러면 쓰나미로 해서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운대에 굉장히 고층 빌딩이라든지 광안리 해수욕장 야경봉 엄청 멋있고 이쁘고 집값도 비싸지만 풍수적이나 앞으로 이 지구적인 그 지각 변동을 따진다고 하면 물론 그게 빠른 시일 내에 올지 먼 미래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지진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산 폭발은 한두 달 이상 뭐 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지진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현재 이 부분에서 이 울산, 경남, 부산 이쪽에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구운에 와서는 그런 부분이 더 있다. 그래서 이쪽에 땅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좀 안전한 지역이 어디냐? 이 대구 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이제 좀 높죠. 위에 또 김천이 있고요. 이 구미 이쪽 라인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또한 제가 풍수적으로 보면 앞으로 구운에 좀 좋아지는데요.
그쪽으로 이렇게 이런 게 이사를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서울, 그럼 서울은 과연 괜찮냐? 제가 또 서울에 대해서 시간이 날 때 다시 한번 서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도 사실 상당히 좀 어렵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서울 같은 경우도 사실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뭐 지진이 많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서울 같은 경우도 뭐 내진 설계가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잘 되어 있지만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아무튼 기회가 되면 서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자체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리고 풍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상당한 변화가 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풍수지리 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일단 뭐 풍수 공부하시면서 다 공부를 따로 하시겠지만 이 천문 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영상을 가지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